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아니스트 유혜영입니다. 오늘 토킹 피아노 시간에는요, 토킹 피아노 최초로 전혀 음악계와 관련이 없으신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섭외하고 싶었던 분이셨고 오늘 이렇게 흔쾌히 인터뷰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한 본인의 소개와 하고 계신 역할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스캐피탈 대표이사로서 메리스캐피탈은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에게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을 모신 이유는요, 금융계 종사자이시지만 뛰어난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분 연주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꼭 섭외해 보고 싶었습니다. 피아노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제가 피아노를 처음 시작한 거는 7살 때였는데요. 저희 형제가 넷이에요. 위에 누님이 있고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누님도 피아노를 하시고 밑에 두 여동생도 음악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집에서 그 당시에 뭐 표준전과 동화전과만 사주면 다 되는 거고, 악기를 하는 여동생들 누님은 전부 이제 레슨도 들어가서 그때 이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경쟁심이 있었죠. 그래서 피아노를 독학하신 거예요? 그러면 레슨을 시켜주신 거예요? 독학은 아니고요. 어머니한테 나도 레슨을 하겠다 그랬더니 흔쾌히 하고 싶으면 해라 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7살 때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네. 그래서 몇 달을 하다 보니까 뭐 축구도 해야 되고 뛰어놀고 싶은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제 연습도 해야 되고 시간은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한테 피아노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다른 어머님들 같았으면은 계속 해라, 그리고 막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할 텐데, 저희 어머님은 한 칼에 하지 마, 하기 싫으면. 근데 너 다시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러신 거예요. 무서워. 근데 그땐 그 말을 모르고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고서 좀 있다가 어느 날 연주회를 갔는데 까맣게 배짱이 옷을 입고 연주를 하는 남자를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시 와서 어머니한테 저 피아노 다시 배울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 된대요. 1년을 넘게 졸랐는데 레슨을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어렵게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기 싫을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참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음악가들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주가 너무 멋있어서 뭐 시작하게 됐다, 뭐 이 계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저는 경쟁심에 불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 9살 때부터 피아노를 그럼 지금까지 쭉 쳐오신 거예요? 중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쭉 쳤다가요. 그 이후로는 거의 배우고 이런 건 없었고요. 가끔씩 제가 이제 악보를 보고 그때부터는 연습을 하고. 독학. 네네. 뭐 아시다시피 저희 때 한국의 재즈나 뭐 이런 음악들이 잘 발달이 안 돼서 주로 악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들렌을 위한 발라드다. 우리 때 네네. 최고로 유행하던 네. 거. 네. 그런 거 있으면은 듣고서 처음으로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그런 거를 여러 번 들어보고 쳐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악보 구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악보 내려봤고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건반까지 이렇게 보면은 저게 저거였구나 하고 제가 들어서 친 거랑 조나 이런 게 좀 틀린 것도 많았고요. 귀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이 뭐 전문적으로 청음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시는구나. 조금 더 어렸으면 신동 소리 들었겠다. 거창했습니다. 그때는 그랬다고 치고 지금은 어떻게 피아노를 치세요? 요즘. 지금은 나이가 나이인 만큼 건강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피아노가 치매에 너무 좋다 얘기가 많아서 네. 건강을 위해서도 이제 피아노를 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 뚜껑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악보를 갖다 놔요. 한 5분, 10분? 아니면은 뭐 어떨 때는 주말에 한 30분, 1시간? 지나가다가 피아노에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럼 앉아서 쳐보고요. 근데 이제 항상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사람은 치면 항상 막히는 부분에서 똑같이 맞추고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여기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해보면 정말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는 희열? 맞아. 성취감.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피아노를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도 정해야 되고 달력을 보고서 요 시간에 뭘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힘든 것 같아요. 네. 맞네요. 좋은 거 배웠습니다.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들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악보를 펼쳐놓기. 근데 그 좋아하는 악보가 터칭 피아노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삶과 피아노를 치지 않는 삶의 어떤 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피아노가 저희 생활에서 뭐 식사를 할 때 와인이 없으면 굉장히 밥이 잘 안 넘어가는데요.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음악이 없으면 모든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은 저는 어떨 때 미팅을 할 때도 음악을 잔잔하게 좀 깔아놓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도 편하게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음악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좀 더 릴렉스되고 음악이 없으면은 뭔가 끊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늘 음악과 계속하는 삶이시군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막 꼬였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람들이 나가서 걷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앉아서 피아노를 뭐 잘 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치다 보면 머리가 정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타래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좀 단순화되고 정돈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피아노를 치고 나면 뭔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해소된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시작할 때 악보를 보고 분석을 하고 시작을 하기 네. 때문에 거꾸로 연주를 하시면서 그런 어떤 분석적인 두뇌의 부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약간 금융에 접근을 해보면 결국 중요한 거는 얼마나 핵심으로 들어가느냐잖아요. 그 피아노도 보면은 그 메인 팀이 있는 거고, 금융으로 봐도 이 딜을 해야 되면 중요한 거에 굉장히 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네.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신 것 같아요. 곡이 피아노 재미잖아요. 그죠? 네네.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건 있지 않으세요? 그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하는 콩쿨 그런 거 나갔을 때 처음엔 긴장했는데 나름대로 약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경험적으로는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 누님이 피아니스트인데 결혼하실 때 제가 피아노를 쳤어요. 예? 근데 피아니스트 누님 결혼식에서?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쉬운 네. 이제 뭐 그 결혼 행진곡이라는 건데 네. 거기 오신 분들이 다 그 음악인들이다 그렇잖아요. 보니까 네,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서 뭐 하나라도 틀리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야 정말 음악인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갖고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니까 내가 전공을 안 하기 정말 잘했다. 정말 굉장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비음악인으로서 전공자들 앞에서 이렇게 네. 용감하게 연주하신 거네요. 그렇죠. 잊을 수 없는 네.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금융하고 피아노는 정말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제 두 분야를 다 하시니까 그 연결고리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네요. 그죠? 금융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인 솔루션을 주는 거죠. 네. 돈이 투입돼서 뭐 생산 활동과 여러 가지 부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피아노는 그런 직접적인 솔루션을 주지는 않지만 뇌에 아니면은 사람의 정서에 어떤 그 영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면에서 하나는 직접적이고 하나는 좀 간접적이긴 하지만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로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혈액 공급과 영양분의 공급. 네. 예. 그러면은 금융인의 시각에서 네. 그 음악의 가치를 어떻게 보시나 하는 게 또 궁금해졌어요. 음악이 금융적 사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런 것 같고요. 특히 피아노는 뇌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봐요. 피아니스트들이 대부분 수학을 되게 잘하잖아요. 저는 못해요. 근데 금융이 아시다시피 수학적인 그 사고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네. 굉장히 논리적인데 그 음악을 통해서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저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뭐 이런 즉흥환상곡을 친다 그러면 왼손 오른손 엇박자가 돼서 네.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오른손은 따로 놀고 왼손 따로 네. 놀고 그러면 뇌가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분리가 참 힘들어요. 피아니스트는 그거 굉장히 잘하시지만 네. 저희 같은 사람은 그걸 한번 분리해 보려면 처음에 한 손 따로따로 연습하고 뭘 해도 합치면 항상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뇌가 막 이렇게 두 개로 쓰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금융도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금융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은 돈을 빌리는 가지. 사람 입장에서 양쪽. 생각을 해보면 이게 대칭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피아노의 그런 뇌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쓰는 거하고 금융의 사고하고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독립적인 양손의 연주가 네. 뇌를 활성화시키고 밸런스 이런 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저는 대단한 깨달음을 지금 받았어요. 이런 게 그렇게 쓰일 수도 있구나, 다른 분야에서. 네. 피아노 잘 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제가 피아니스트라서가 아니라 네.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는 애들이 공부를 더 좀 잘했어요, 일반적으로. 그게 아마 그런 역할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뭐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지만 네. 결국 손을 통해서 뇌에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손을 훨씬 더 그 액티브하게 쓰는 게 피아노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피아노가 도움이 되셔서 이분은 아주 큰 성공을 이루셨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연주 한 곡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연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잘 못 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터칭 피아노를 두 곡이나 연주해 주실 줄 몰랐는데 막 땀이 나는데요. 이렇게 항상 연주하실 때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이제 직업이라서 물론 힘들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힘드셨죠? 이게 그냥 집에서 치는 거랑 네. 카메라 앞에서 치는 거랑은 너무 차이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이렇게 터칭 피아노를 두 곡이나 쳐주셨는데 치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그 피아노를 좋아하지만요. 제일 네. 힘든 게 항상 어떤 곡을 해보고 싶은데 중간에 항상 막혀요. 어떨 때는 좌절을 느끼는 게 이거는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도저히 할 수 없겠다. 뭐 이런 뭐 테크니컬리티가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좀 어떻게 100%는 아니더라도 80% 정도의 연주로서 내가 만족하는 이게 사람들마다의 그 satisfaction 레벨이 틀리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터칭 피아노 만드셔서 네. 제가 터칭 피아노 악보를 처음 봤을 때는요 네. 정말 쉽겠구나. 근데 과연 이렇게 쉬운 악보로 원곡의 그런 갖고 있는 그 내용과 감정과 이런 거를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악보를 보면서 그 사이사이에 나와 있는 기호들을 잘 안 봤었어요. 네. 근데 그 기호 옆에 지금 친절한 설명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호를 생각하면서 원곡의 그 느낌을 살리면서 쳐보니까 아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보다는 충분히 많은 기교와 그런 연습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못할 것 같았던 곡을 가능케 해준 거라서 너무 고맙고요. 보고서 네. 깜짝 놀랐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고 치면은 음악 매니아들은 예를 들어서 뭐 맥킨토시 진공관 이동에다가 스피커로 컴퍼니가 그래서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거든요. 그거 한번 가동을 해 살려면 처음에 키고 네. 과정도 길고 네. 그리고 그렇게 들었을 때 물론 소리 좋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자주 들을 수 있을까? 네, 굉장히 힘든데요. 터칭 피아노를 제가 악보를 보고요. 놀란 게 아 이거는 요즘에 블루투스 스피커다. 아. 그냥 연결하고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음질이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소화시켜주는 그래서 평소에 내가 과연 저 곡을 평생 소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아예 그냥 던져놨던 이런 것들을 터칭 피아노를 통해서 근접하게 할 수 있구나 약간 그런 자신감도 주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정신이 멍할 정도예요. 근데 방금 모차르트 콘체르토를 치셨잖아요. 사실 오케스트라 없이 이렇게 네. 콘체르토를 정말 분위기를 잘 잡고 쳐주셨거든요. 예, 솔리스트 같이. 그래서 정말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분위기를 본인도 느끼시는 거잖아요.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듯이.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도 즐거웠고 너무 잘해주셨고 약간 보람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던 것들을 너무나 다 잘 이해하시고 잘 표현해 주셔서 뭐라고 할 말이 없이 정말 감사하네요. 실질적으로 아마추어 연주자들에게 이 터칭 피아노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굉장히 많이 되고요. 비전문가로서 네. 실제로 그 원곡을 소화하려면은 너무 시간적인 그 투여도 많아야 되고 넘어야 될 허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렇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독자분들께서도 터칭 피아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주 접근하셔서 이제 이런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좀 터칭 피아노에 조금 더 바랄 수 있다면 네. 약간 투웨이로 네. 정말 저희가 꼭 해보고 싶던 네. 그런 곡을 네. 좀 터칭 피아노에 뭐 이 교수님한테 네.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서 네. 그런 접근성이 있으면 네.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네. 독자와의 교감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저희가 제작을 해보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비싼 컨설팅을 무료로 받은 기분이 듭니다. 너무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도 좋았고요. 연주도 감정을 살려서 잘해주셨어요. 돈조반니 연주할 때 감동받았잖아요. 그 정말 꼬시는 그 남자의 기분을 잘 살려주셨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칠 수 있어야 될 텐데 뭐 칠 수 잘 있을지 쳐보세요. 모르겠는데.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로 오늘 너무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토킹 피아노 시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